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입니다. 여러분 아래 합성 아니고요. 합성 아니 우리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한강버스로 일상에 쉼표를 찍다라는 것 너머로 딱 걸려 자, 있습니다. 홍보 현수막인지 입간판인지를 세워놨는데 네. 그거를 걸쳐서 그야말로 쉼표를 찍고 있는 한강버스. 네. 쟤는 뭐 나름대로 지금 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렇게 쉼표가 찍혀있는 한강버스 같이 찍었습니다. 원래 네. 쉼표가 그 밑으로 삐져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강바닥에 걸린 거죠. 엔카도 내리지 않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냥 걸린 겁니다. 그래서 저거 한 장으로 좀 아쉬웠는지 네. 요거 아이디어 괜찮다. 그래서 다른 분도 요렇게 찍었습니다. 자, 서울 쉼표라고. 저렇게 대놓고 한강 한복판에서 쉴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물론 굳이 따지면 서울 쉼표의 포스터도 뭐 한강 한가운데에서 찍히긴 했지만. 그렇죠, 그렇죠. 저렇게 줄이 양쪽으로 매달린 상태로 쉬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상 저 사진 포스터가 예고편이었던 거죠. 예. 우리는 한가운데에서 쉴 것이다. 한강 한가운데에서 과감하게 쉰다. 그리고 예. 오세훈의 꿈은 연기처럼 흩어진다. 반드시 달려야 연기처럼 그렇죠. 달려야 됩니다. 네. 오세훈의 정치 인생에도 마지막 쉼표가 찍힐 것인가. 네. 이런 어떤 고비에 서 있는 한강버스가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제 사진을 보고 말씀드렸지만 이 사태는 사실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굉장히 그럼요. 심각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네. 네. 사람이 한 명도 크게 다치지 않고 한 명의 인명 피해도 없어서 천만다행이지만 그렇죠. 여러분 실제 사태는 굉장히 엄숙했습니다. 바로 멈췄습니다. 80여 명이 탔는데 강바닥에 걸려 멈춰선 한강버스 승객 전원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승객 전원 구조라는 단어만 보면 가슴이 철렁한 분들 많거든요. 맞아요. 네. 저분들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주말에 가족들이랑 같이 한강에 놀러 나갔다가 재밌는 거 구경하러 갔다가 맞아요. 갑자기 버스가 강 한가운데서 멈춰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야말로 이제 혼란에 빠지는 거고 우리가 뭐 우리나라 역사에서 현대사에서 배 때문에 생긴 참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많죠. 근데 그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는 거 아니냐는 걱정을 우리가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이른바 이제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잖아요. 1대 29대 300? 그렇습니다. 큰 어떤 대형 참사가 일어나기 전까지 그거보다 규모가 작은 중형 사고들이 있고 네. 그거보다 훨씬 더 작은 사고들이 계속 쌓여서 결국 누적이 된다. 네. 근데 그 신호가 올 때, 위험 신호가 올 때 그거를 감지해가지고 빨리 고치지 않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진다. 이거거든요. 산업 현장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숱하게 봐왔었던 많은 사회적 참사들이 그런 식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근데 지금도 서울시에서 저렇게 안이하게 대처하는 동안에 네. 비슷한 사고들이 엄청나게 많이 왔다. 뭐 있었다. 많이 있었다. 네. 라는 그래가지고 거는 예. 서울시는 그 29를 은폐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그냥 뭐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뽀록이 나거나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한강버스가 서버리는 경우가 아니면 먼저 말을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말을 안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는데 이건 아예 서서 말할 수밖에 없는 알려질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터치했었다. 그러니까 강바닥을 긁을 수 있었던 것이 이미 15건이었던 겁니다. 갑니다. 한강버스 터치 보고 사실 터치 보고도 굉장히 약하게 이상해. 쓴 웃긴 건데 거죠, 진짜. 이상해. 이미 15건 압구정에서 잠실 구간 무기한 운항 중단입니다. 자, 급하게 운항을 시작을 했다가 네. 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니까 한 달 동안 멈추고 뭐 시험 운항하고 뭐 안전점검하고 한다고 해놓고 네. 다시 운항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또 운항이 멈추는 일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도 서울시 의회에서 행정감사할 때 민주당 소속의 서울시 의원들이 계속 얘기했던 게 그거예요. 이건 안전이 핵심이기 때문에 안전이 완전히 확보될 때까지 시간을 좀 충분히 두고 시험 운항을 훨씬 좀 많이 한 다음에 천천히 운항을 재개해도 된다. 급할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어요. 계속 얘기했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뭐 오늘도 뭐 이제 그 국정감사 때 화면 뭐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민주당 국회의원들 계속 지적했던 게 배의 바닥 부분하고 한강의 바닥 부분 내지는 돌 무더기나 이런 곳하고의 거리가 너무 짧다. 1m가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얘기까지 나왔단 그 사이에 말이에요. 딱 창석이 한 명 들어갈 수 있어. 저도 못 들어가죠. 네. 황희도 한 명 정도 딱 들어가는데. 좀 남는 거 아닙니까? 야, 너무하네. 황희도 하면 그러면 좀 남긴 남죠. 예. 까치발 인정. 키도 들어가서 만세하면 걸립니다. 그렇죠. 또 한 가지 안전 문제를 지적하려고 하는데요. 콤사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시운전 성적서가 있습니다. 남는 수심이 1m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키에 그 가슴 정도밖에
강 바닷가 차이가 안 난다 이런 사항입니다. 이런 정도의 여유 갖고는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뭐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지금 운항되는 서울시 소유 선박에도 밑에 수심이 계속 표시가 됩니다. 계기판에 운항되는 곳에 그 수심이 표시가 돼서 그런 걸 다 와치를 하면서 운항을 합니다. 네, 지난 15일 저녁 8시 한 24분쯤에 잠실 선착장 인근에서 한강버스가 수심 얕은 데를 지나다가 강바닥에 걸려서 저렇게 멈춰버렸습니다. 그때 승객이 82명이 타고 있었고 1시간여 만에 구조가 됐어요. 일단 수심이 얕은 거고 지금 제가 보도를 또 확인을 하니까 지금 멈춰있는 저곳이 밑에 또 가스관이 매설이 맞아요. 돼 있는 곳이라고 해요. 정말 위험합니다. 네. 아니 이게 사전에 경고를 했잖아. 지난 밤의 사고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뭐 보도에 따라서 좀 숫자가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한 16번 정도의 사고 및 운항 중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중교 사고가 발생해서 일단 안전점검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전면적으로 운항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해도 방금 최용님이 말씀하신 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계속 하고 있고요. 예. 저 사고에도 불구하고 오세훈 시장은 뭐라 그러고 있냐.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는 거는 사고가 계속 터져도 보완하면서 계속 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더 심각한 거는 저 사고가 있고 나서 오늘이죠, 17일. 오늘 오늘. 아침에도 또 고장이 납니다. 또 고장이 났어요? 오늘도 일부 이제 구간만 지금 운행을 하거든요. 네. 다 이제 중단시키고. 근데 마곡 선착장에서 배를 타려고 기다리는 승객들에게 지금 배가 못 움직인다라고 얘기해가지고 다른 배가 와서 그 다른 배로 건너타게 만드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배터리나 전기계통의 문제인 아이고. 것을 알려지고 있는데 큰일이네. 끊임없이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안전 관련돼서도 예전에 기억나시겠지만 보도 나온 게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명조끼 함이 네. 열리지 않았다 이런 보도도 있었고요. 또 지금은 기사가 없어진 것으로 제가 듣고 있는데 그 소화기 같은 화재 대비 장비가 노끈 같은 걸로 묶여져 있어서 쓸 수 없었다는 보도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1m밖에 안 떠 있다라는 거죠, 차이가. 네. 그럼 아닌 말로 누가 그냥 쇠막대기 몇 개 꽂아 놓으면 가다가 걸린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인양이 안 되고 인양이 있죠. 안 되고 있어요. 수요일 날에야 된다라는 거예요. 배 바닥에서 수심을 계속해서 체크해 간다고 하는데 배가 무슨 가다가 갑자기 급정거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가다가 갑자기 1m 안 되는 장애물이 나타나면 못 멈춘다는 게 입증이 된 거잖아요. 한강버스가 항로를 이탈해 강바닥에 걸려 멈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리거나 부유물에 부딪힌 사례가 총 15건 보고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습니다. 저게 배가 한가운데 멈춰 있네. 지금도 저기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배가 그 위치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아니 배가 사고가 났다가 예인 된 게 아니고 저 위치에 그냥 저렇게 있다. 저기가 어디예요? 잠실 선착장 인근입니다. 항상 다니던 코스일 텐데 왜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이게 수심이 얕은 곳에 부표가 설치돼 있었으나 사고 직전에 부표를 넘어서 항로를 이탈한 정황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제 기억에 2주 전인 한 달여 전에 이 경고를 했어요. 민주당이 서울시의회에서 저 수심이 얕다. 사람 키높이 정도밖에 안 된다. 네. 근데 저런 사고가 날 거라고 했었는데 그때 오세훈 시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럴 일이 없다라고 했었거든요. 그 예고한 대로 바로 사고 난 거예요. 근데 사고 7시간 전에 또 다른 사고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JTBC 단독에 따르면 토요일 오후 1시경 잠실 선착장 도착 10분 전에 굉음을 내면서 배가 휘청인 후 시동이 꺼져서 10여 분 정도 배가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저녁에 사고고 난 그 인근에서 낮에 사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연속해서 계속 크고 작은 사고가 나거든요. 이게 하인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인리라는 사람이 발견한 대형 사고는
이렇게 수습할 수 있는 작은 사고가 수십 번 반복된 이후 빵 터진다는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자,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운항 중지 입장 표명은 없죠. 네, 운항을 중지하지는 않고 사흘간 뚝섬 선착장은 무정차 통과하고 준설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큰일 날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총리실에서 긴급 점검 지시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행안부와 협조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정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하다면 일시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강의 수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며 적극 해명해 나서는 한편 한강버스와 관련해 안전 문제가 다시 발생하면 그 정치적 책임은 내가 져야 할 것이라며 안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한강버스 8차 중에서 홀수가 가장 낮은 것이 101호인데요. 1.45m이고 109호의 경우에는 1.78m입니다. 서울시가 해명자를 제시한 수치보다 30cm 더 깊게 나오는 거고요. 즉 남는 수심이 1m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키에 한 160 정도의 사람 키에 한 그 가슴 정도밖에 강 바닷가 차이가 안 난다. 염려해 주시는 건 정말 감사한데 이거 외에도 현대 포레 크루즈에서 999톤짜리 현대 크루즈호도 한강에 들어와 있고 지금 염려해 주시는 것은 염려해 주시는 건 감사합니다만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배터리 문제도 아까도 잠깐 수심 얘기한 거예요. 뭔가 하면요. 그 2.6m로 이제 일정하게 준설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배가 띄우면 물 밑으로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깊이가 한 1.6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강 바닥하고 배하고 차이가 한 1m 정도 여유가 있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그게 1m 여유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모래가 계속 쓸어내려와서 퇴적이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특히 그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전 수영 같은 거 대회 같은 거 하면 거기서 많이 하는 구간이 바로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수심이 낮은 구간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배를 운항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 노선을 잠실까지 연장한다라고 하는 걸 하려다 보니까 잠실 수중부 안에 앞에 선착장을 바로 만들고 그 선착장에까지 배를 가야 하니까 저 무리가 이제 발생하는 거죠. 그 무리에 저는 돈도 관련이 있을 것 같거든요. 돈을 많이 넣기도 했지만 그 업자들에게 약속한 게 있지 않나. 그 대목도 좀 찾아봐 주세요. 맞습니다. 예.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 돈 얘기가 저도 그게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공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민간 사업자가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서울시가 51%로 지분을 더 많이 갖고 있지만은 수익은 50대 50으로 다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이게 SH공사를 끌어들였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은 돈을 태운 거잖아요. 876억을 지금 대출로다가 지금 들어왔잖아요. 담보도 없어. 만약 저 사업이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수익성이 아주 그 높은 사업이라서 출퇴근 시간에 막 미어 터져갖고 그 요금이 3,000원인가 그렇다면서요. 그게 뭐 하여튼 계속해서 뭔가 이익이 난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말씀하신 대로 준설을 계속해야 되는데 준설고 공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 많이 듭니다. 수익 운항 요금으로다가 준설 요금조차도 뺄 수가 있겠느냐. 이게 수익이 날 수가 없는 구조인데 왜 그러니까 돈은 어디선가 끌어들여야 되겠고 그러니까 전혀 관계도 없는 SH공사를 주택도시공사를 갖다가 끌어들인 거잖아요. 서울시 주택도시공사를. 여기다가 담보도 없이 876억을 갖다가 이거 그냥 이 사업 접으면은 SH공사가 그냥 이 매몰비용으로 다 그냥 떠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진짜로 정말로 서울시가 서울을 갖다가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했다면은 큰 계획을 잡고 재정부터 확보하고 이게 민간 사업으로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고서는 줬어야 된다 이거지. 그게 그 과정이 없었잖아요. 이상해요. 사업이. 이랜드 크루